기억의 6월 12일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월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IPO가 시작되거든요. 기업 가치만 최대 2조 달러, 조달 규모는 최대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 엄청난 이벤트가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인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우주기업 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SPX라는 티커로 6월 12일 상장하자마자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번 IPO가 AI, 위성인터넷, 국방, 우주산업, 여기에 거대한 나스닥 패시브 자금까지 싹 다 연결되는 초대형 유동성 블랙홀이란 뜻입니다. 자, 목표 자금 조달 규모를 한번 볼까요? 무려 750억 달러에서 최대 8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목표 기업 가치 2조 달러는 또 어떻고요? 이건 단순히 핫한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물길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시경제적 메가 이벤트입니다. 이걸 역사적인 수치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컸던 IPO, 다들 기억하시죠?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290억 달러를 끌어모았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그 기록을 거의 2배 반 이상 가볍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시장이 왜 스페이스X를 엄청난 중력의 유동성 블랙홀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 곳으로 쫙 빨려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돈이 빠져나와야만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빠져나오게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스닥 패스트 트랙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15거래일 이내에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되면요. QQQ 같은 엄청난 덩치의 패시브 ETF나 글로벌 연기금들은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담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순간 어디선가는 막대한 돈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심지어 천하의 매그니피선트 7조차 이 기계적인 매도 압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JP모건 추산 자료를 보면 꽤 충격적인데요. 펀드들이 스페이스X를 담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 엔비디아에서 무려 200억 달러, 애플에서도 16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덜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강제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이 직면한 직접적인 자금 유출 위협입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스페이스X 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과연 어디서 현금을 빼올까요? 바로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타겟, 즉 유동성에 풍부하고 그동안 주가가 꽤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반도체 주식들이 외국인들의 거대한 현금 인출기, 즉 ATM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해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주식을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석 굉장히 날카롭죠? 어쩌면 최근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보여줬던 무거운 흐름이나 변동성도 다가오는 스페이스X IPO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미리 만들어내고 있는 초기 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대인조존, 즉 이 위험 구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사실 진짜 위험한 타이밍은 상장 당일인 6월 12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IPO 2주에서 4주 전부터 미리미리 현금을 대거 확보해두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가 시장의 유동성이 싹 말라붙는 진짜 극심한 변동성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우리 한국 증시를 위협하는 3중고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여기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까지. 만약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면 한국 반도체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상당한 단기 유동성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우울하실 텐데 반전 시나리오도 하나 봐야겠죠? 바로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 AI 랠리 시즌2 가능성입니다. 이 비교가 지금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쫙 빠져나가는 고통스러운 유동성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IPO가 대성공을 거둔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우주 기업 하나가 대박난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AI와 우주 패권에 전 세계 자금이 베팅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본이 다시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AI 랠리 시즌2를 점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시장이 이 엄청난 숫자를 납득해야만 합니다. 113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주가 매출 비율, 즉 PS 수치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미친 듯이 올랐을 때 절정기 PS가 30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113배는 정말 경이롭고 극단적인 숫자거든요. 단순히 로켓 몇 번 더 쏜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시장은 2조 달러라는 이름표를 달고 뭘 기대하며 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스타링크나 로켓 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펜타곤과의 굵직한 국방 계약, 테슬라와의 합작 반도체 벤처,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태양열로 구동되는 거대한 궤도 AI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비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이 미래의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해낼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저 단순한 IPO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AI 패권의 전 세계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몰려들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그 충격파는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스페이스X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IPO로 기록될까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 무시무시한 유동성 블랙홀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다음 분석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